결국 본회의 강행 처리 수순. 어제 늦은 시간까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했는데 그 장면 직접 보시죠. 2015년에 정윤회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장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언론 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아직 답변을 라는 안 것을 줬어요.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지쳐가는 거야! 거의 다 아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도 안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얘기하고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가만 생각합니다. 있어요! 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데?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장관의 정말로 설전이었고요.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다퉜고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한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재국가로 가는 거는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재갈법을 오늘 만약 법사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무소불위 집권이다. 입법 폭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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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를 진실한테 집권이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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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오늘 통과 안 되면은 뭐 난리 나는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집니까? 왜 12시 넘어까지 지금 회의를 합니까? 뭐가 급하다고? 이런 의사일정 저는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19항은 오늘 논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후 새벽 4시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강력형사 출신인데 지금 논란이 뜨겁게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뭔 법이길래 이러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입증 가능한 손해보다 훨씬 높은 손해배상 제도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언론중재법도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로 허위 보도를 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이지만 형사적 처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 개별법에 일부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등인데 과연 언론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찬반 양론이 비등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발표하는 내용보다는 언론이 발표하는 내용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전파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 반면에 언론 본연의 기능은 비판과 권력 감시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그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악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시행될 경우에 엄격한 입증을 거쳐 상당한 손해배상 제도를 부과하는 제도로 실시될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의 경우에 판결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제도인지는
시행해 보아야 알 것인데 일단 집권 여당이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 진행 과정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된다면 또다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 3법 등등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강행했던 법안들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에 대한 보도가 참 많은데 그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어제 새벽 4시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걸 밀어붙인 겁니다. 여당의 원로인 유인태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에 그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는 좀 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이제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 혼란의 법사위 현장에 어제 늦게까지 계셨던 분이 전재우 의원님. 네. 어제 몇 시까지 저 법사위 계셨죠? 오늘 새벽 1시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네.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킨 시각이 새벽 4시 가까이 됐죠. 그 퇴장하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어제 그 법사위에 법안 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감기관에 결산 보고가 있고 또 현안 질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밤 11시 40분까지 그 상정된 법안 중에서 3개 법안을 지금 통과를 의결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지금 19개 이제 법안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박주민 그 직무대리죠. 지금 법사위원장이 거리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갑자기 11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더니 차수 변경을 해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주장한 그 이의를 제기한 바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오늘 이제 원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박주민 그 의원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 이게 회의록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록을 가져오신 예, 근데 이게 이제 6월 30일 상황입니다. 근데 6월 30, 그러니까 7월 1일이 이제 본회의가 개의가 되다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고 6월 30일에 갑자기 또 법사위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더니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는 국회의장님이 본회의 당일날 통과한 것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 안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일이 본회의니까 오늘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것을 반사를 했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오늘 25일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도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없겠다. 없다. 그리고 그거는 국회법 93조의 2에도 나와 있어요. 그 법률안에 대한 그 심사 보고서를 하루 전에 제출을 해야지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야 그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법의 원칙에도 맞고 본인이 6월 30일에 일방적으로 소집할 때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박병석 의장님이 이제 이런 방침을 앞으로는 시행하겠다고 했다.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했고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저희가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렇군요. 새벽 1시에 나왔던 것이죠. 결국 오늘 예정돼 있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일단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님, 지금 여당의 원로격인 유인태 의원도 민주당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국제적인 언론 유관 단체에서도 이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법사위는 아니시지만 민주당 계속 강행할 거죠. 네. 유인태 의원께서 요즘 좀 오락가락 좀 하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못 뵀는데 좀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백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 21조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해서도 헌법 21조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정이 될 때 야당과 언론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거다, 이 민주주의 파괴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정정보도,
그다음 반론 보도 청구권이거든요. 1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이든 간에 그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 법의 간섭을 받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때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 법 시행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때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일정하게 구제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2021년 기준 3년 연속 아시아 1등이 언론 자유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 저널리즘 연구소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해가 조사 대상 40개 나라 중에 40등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기준 해가지고 조사 대상 46개 나라 중에 38등입니다. 언론 자유는 1등인데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를 머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론 중재 사건이 한 4,00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